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DWG 파일을 활용한 마스터캠 2D 가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 드릴, 탭, 표면, 윤곽, 포켓, 못따기 형상에 대한 캠 가공 등을 진행할 거고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이고요. 네, 여기 도면. 자, 이 도면은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에 대한 머신 센터 가공 작업의 공개 도면 3번에 대한 이 도면을 가지고 큐넷에서 제공하는 도면, 시험 도면이죠. 자, 이 도면에 대해서 CAD 파일로 여기 DWG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완성했었죠, 그죠? 자, 이걸 활용할 거고요. 작업 순서는 머신센터 기계 가공용 DWG 파일 활용 및 공작물 설정 작업, 가공 경로, NC 툴패스 캠 프로그래밍 작업,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정은 센터 드릴 가공, 탭 드릴 가공. 그래서 드릴 가공을 먼저 이제 다 해놓고요. 드릴 관련된 가공들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표면 가공하고 윤곽, 포켓, 그다음에 못다이 가공까지. 자, 표면 윤곽 포켓은 다 정삭 스타일로 가공 여유 없이 다 그냥 가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목록들은 1번 공구부터 6번 공구까지 이런 공구 목록 사용할 거고, 이제 작업, 이제 절삭 조건도 이렇게 이송 속도하고 추측 회전수도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소재 두께가 원래는 도면상에 보시면 소재 두께는 27T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표면 가공을 할 거니까 한 1T 정도를 더 포함해서 표면 가공 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보정은 컨트롤 방식으로 보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센터 드릴, 드릴하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탭 드릴이죠. 탭 드릴 같은 경우는 G84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요거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못따기, 일반 못따기 내용이 여기 주소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밑에도 있을 텐데, 일반 못따기 여기는 이제 저는 C0.3 요거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중간 여기 탭 있는 부분은 또 탭 할 때 이제 얘기하면 되고요. 어쨌든 요 도면 활용한다고 요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도면 해독을 이제 잠시 하자면,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이거 캐드를 그리면서 설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거 평면도고, 그 다음에 평면도 가로, 세로가 70, 70입니다. 요 단면도 AA 부분은 두께가 27T고요. 윤곽에 해당하는 게 8mm고, 포켓은 6mm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윤곽 쪽은 8이고, 포켓 쪽 안쪽은 6mm입니다. 그리고 요 6.8 드릴이 여기 10mm만큼만 들어가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탭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는데요. 탭은 여기 이 주소 내용 3번에 보시면 탭은 관통시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캠을 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스터 캠을 이제 켜놓고 우선 이제 바로 풀로 오진 말고요. 캐드상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작업을 좀 하자면 이 캐드를 이게 실무든 아니면 자격증 시험이든 어떤 거든 간에 이 캐드 파일을 이제 마스터캠으로 불러와서 DWG 파일 가지고 활용할 땐 이 캐드 파일 자체에서 약간 이게 선에 이게 중복된 선들에 대한 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좀 삭제를 하거나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치수까지 다 치울 이렇게 치울 필요는 없고요. 치수를 이렇게 다 치워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치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두고 중복된 선만 좀 삭제하도록 할게요. 캐드에서의 기능 중에 오버킬이라고 있습니다. 오버킬 이렇게 쓰고요. 엔터 치고요. 자, 오버킬로 선을 중복된 선을 삭제할 선들을 이렇게 다 전체를 선택해 주고 엔터 치고요. 자, 이거 체크가 다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복이 돼 있다면 중복된 개수가 나오고 삭제한 개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를 저는 삭제했다고 합니다. 여기 중복된 어떤 선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그냥 바로 저장하지 말고요. 버전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심볼에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고요. 저는 요 이름 그대로에다가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버전 자체는 2000 혹은 LT 2000 버전으로 캐드 버전을 많이 다운시켜 주십시오. 요거 이 파일도 제가 제공합니다. 요거 저장 이게 여기 버전 좀 낮추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덮어쓰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2000 버전으로 저장됐죠. 마스터캠 X9 버전 자체가 이게 버전이 높은 버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을 최대한 캐드에서 많이 낮춰주시고 당겨주셔야지 원활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스터캠 오셔서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확대하고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머신 그룹에 항상 이게 밀 디폴트 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오시라 그랬죠. 항상. 그래야지 머신 센터 작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확인됐으면 상단에 열기 누르시고 캐드 파일을 불러오려고 이제 데스크탑을 누르면 캐드 파일이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확장자를 오토캐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파일로 바꿔놓고 그러면 이제 파일이 보일 거예요. 열기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열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스터캠의 원점은 오토캐드의 원점하고 일치합니다.
이해됐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일치하면 뭐 일치하는 걸로 대로 두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작업 도면에 보면 원점이 이제 여기 잡혀 있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CAD로 그리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원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XY 쪽이고 Z 쪽도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 원점, 즉 마스터캠에서의 작업 원점 이쪽 왼쪽 아래 부분 요 모서리가 이제 원점이 돼야 되겠죠. 그거 유념해서 그러면 이제 원점 이동시키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가보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왼쪽 모서리 여기 끝점 여기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면 원점으로 갔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자동 배율이라고 네 번째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화면에 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인 거 맞죠? 예, 여기가 원점이에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약간 뉘어서 보면 X 방향, Y 방향, 위쪽은 Z 방향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X 0점, Y 0점, Z 0점인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Z 방향 위쪽은 플러스니까 이 밑에 쪽은 다 뭐겠습니까? Z 마이너스 쪽이겠죠. 이해됐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평면을 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고 선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걸 선이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캠 짜면 됩니다. 예, 그냥 짜면 됩니다. 자,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작물 설정하려면 속성 앞에 플러스 여시고 공작물 설정 들어가고요. 자, XY 크기는 제가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일단 이거 왼쪽을 좀 빼내고 이거 한번 볼게요. 가로 70, 세로 70에서 두께 28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도면상에서는 27T거든요. 1mm를 Z1점으로 올릴 겁니다. 자, 가로 X쪽은 70, Y도 70, Z는 28인데, 그리고 원점은 여기까지 해놓고요. 세팅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Z에다가 여기다가 1을 추가해 주시면 Z 0점에서 1mm 올리고 Z 0점에서 마이너스 27로, 그러니까 토탈은 28이 될 거예요. 여기 1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재 상단으로 1mm를 올립니다. 지금 표면 Z 0점에서 1mm를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을 저는 이제 페이스 밀로 이렇게 밀 거거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티가 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원점이면 Z 0점 위쪽으로 Z2 올라가 있고 Z 0점 기준으로 Z-27, 토탈은 Z28인 거예요. 28T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 커터로는 이 표면을 타고 이제 가공하게 되면 1mm 날리는 거겠죠. 이해됐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정 보시면 센터 드릴부터 가겠습니다. 센터 드릴 가야 되겠죠? 센터 드릴 구멍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관통은 안 돼 있는 요 6.8에 해당하는 구멍이고요. 여기 6.8이고 얘는 이제 M8에 해당하는 탭이죠. 요거는 관통이고 얘는 관통은 아니지만 센터 드릴은 둘 다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뭐 드릴이 각각을 드릴을 내길 거니까.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면 드릴 가공, 여기 드릴 가공이라는 거 안에 센터 드릴, 리머, 탭 뭐 찌르는 공구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자, 도형 요소로 바꿔주고요. 원의 가장자리를 하나, 두 개 클릭해 주십시오. 원의 가장자리 하나, 두 개. 확인 눌러주고, 자, 네, 공구 들어가셔서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눌러주시면 되겠죠. 새 공구 생성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이니까 홀 작업 안에 보시면 센터 드릴 그림 클릭하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공구 번호는 센터 드릴 2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됐고 여기 지름이 3.18이죠. 그래서 제가 약 3파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송속도 F100, 추측 회전수 S10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2번이니까 공구번호 여기 2를 바꿔주시면 다 따라 2로 움직이고, 자,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는 0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0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송속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Z방향으로 내려가면서의 절삭할 때의 절삭속도 F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F100 절삭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축 회전수니까 S죠. 여기인데 여기는 또 Z 방향이 또 있다 그죠? 예, 그죠? 요거하고 여기 한 개 더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드릴 할 때는 여기 이동속도라는 곳에서 Z방향의 이동속도를 다 주면 되고요. 여기 특히나 한 개 Z가 더 있는 거는 엔드밀이나 페이스커터 같은 그런 옆으로도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동속도 요 부분이 이제 XY에 해당하는 절삭속도고요.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Z 이동속도가 돼요. 드릴 공구는 두 개를 옆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찌르기만 하는 공구잖아요. 드릴 공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동속도 여기만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0이고 이쪽만 주시면 돼요. 드릴 공구들은. 이해됐죠? F100, S10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이상한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창이니까 주의 메시지 끄기 체크를 켜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 공정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 드릴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드릴 카운터버, 요 드릴이 G81이고요. 카운터버가 G82예요. 어떨 때가 되냐, 82가 되냐면, 지금 그냥 값은 81인데요. 정지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82로 뜨고요. 여기가 제로가 돼 있으면 81로 나옵니다. 이해됐죠? 우린 81 씁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높이 켤 거고, Z50이라고 하는 안전높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쓸 거고, 얘도 다 나머지 다 절대값으로 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이렇게 주면 구멍이 안 나, 펀칭이 안 되죠. 한 마이너스 한 3mm 정도 해주셔야지 펀칭이 되겠죠. 한 마이너스 2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이 뜹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티가 안 나죠. 요 하늘색 선만 보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를 정면으로 보시면 좀 티가 납니다. 예, 요만큼 찔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마이너스 3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예,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를 일체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여기 가보시면 가공 경로라고 있어요. 지금 드릴 카운터버라고 하는 공정 안에 가공 경로 눌러보시면 확대 좀 하면 공구가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찌르고 또 두 번 찌르고 이런 식으로 찌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이제 센터 드릴 작업이고 다시 요거 평면으로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작업인데 얘는 6.8 드릴로 관통하면 되고 6.8 맞죠? 예, 3번 공구. 얘는 관통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도면상에 보면 10mm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붙여 놓고 깊이만 조절할 겁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할 거고요. 도형 요소 이용하셔서 요거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 주고 확인 눌러주죠. 예. 자, 공구 들어가서 공구 없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 드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다음 누르시고. 자, 그 다음 드릴 직경은 6.88입니다. 예, 3번 공구 6.88로 했고 F90, S900이죠. 이성속도 F90, 주축의 전수 S900. 자, 그 다음에 6.8 줬고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3번이고 이게 90이고 요거 0 S900이죠. F90 S900 이상 없고 다 끝내기 누르시고 이상한 알림창은 안 뜨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공구는 G83을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요거 쓸게요. 자, 그러면 그건 팩 드릴이고요. 됐죠? 팩 드릴이고 팩은 여기 Q 값인데 1회당 저리 깊이 값인데 이거는 Q3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3 주시면 팩에 3 주시면 Q3점이라고 G코드 상에 나옵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그대로 쓸 거고 이송 그대로 쓰고 절대값 다 됐죠. 얘가 이제 백데이터 즉 센터 드릴 할 때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됐고 가공 깊이 부분만 마이너스 10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주면 어떻게 되냐면 공구가 일단 요거 일단 마이너스 10 줬어요. 일단 마이너스 10인데 이렇게만 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공구가 여기까지만 내려와요. 공구 끝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우리는 여기가 어찌 보면 여기 들이 날각이 끝나는 시작하는 이 부분까지가 10이죠. 근데 지금 공구가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좀 덜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치는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날끝 보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일단 켜놓고 요거 제로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값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날끝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뭐라고요? 2.04 즉 6.88일 때의 드릴 날각 118도 기준에서는 2.04 얼마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용도가 이제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관통할 때 좀 더 관통 더 하라고 하는 그런 용도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니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응용하면 여기 제로 가고 여기를 만들어주면 요까지가 10mm 가공되고 요 나머지 부분 요만큼을 더 내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걸 켜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관통 길이 요거 제로로 만들어 주셔야지 요게 딱 맞게끔 요거기만 내려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돼 있고 이상 없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정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요까지가 10이 아니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까지가 10이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요까지 즉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수치가. 요 수치를 우리 날끝 보정으로 제가 보정시킨 거예요. 더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요까지가 12점 얼마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본 그걸 합산하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고, 얘 또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해서 눌러보시면 공고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내려오죠. 빨간색 있는 선까지만 내려올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통하지 않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됐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다시 평면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는 관통하는 6.8로 드릴로 관통해야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음. 여기는 관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복사해서 쓰는 게 어떨까요? 요거 하면 잠깐만 좀 더 잘 보이게. 얘를 좀 복사해서 쓰면 어떨까요? 요거 어차피 팩드릴이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복사하시고 또 여기 왼쪽 마우스로 빨간색 화살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붙이기 하시면 한 개가 더 만들어지고요. 여기 조건에 들어가셔서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공구 들어가고 그대로 공구 쓰고 절삭 조건은 조건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링크 파라메타는 얘가 아니라 관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죠. 마이너스 27에 이건 소재 두께죠. 이렇게 하면 관통이 또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이크 보정을 써먹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한 1mm 정도 더 내리게 되면 얘는 이제 공구가 소재 두께만큼 27로 더 내려오고 1mm 더 내려오고 또 2점 얼마로 더 내려오게끔 토탈은 13점 얼마로 더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통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1mm 더 추가했습니다. 관통하려고요. 자, 그 다음 절삭료 들어가서 플롯 온 돼 있고 확인 누르고 됐죠? 근데 지금 문제는 위치가 안 바뀌었어요. 얘 지금 위치는 여기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일단 업데이트 해볼까요? 네 번째 거 재생성 누르면 얘는 지금 공구가 여기로만 들어가요. 예, 맞죠?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복사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위치를 여기로 바꾸려면요. 도형 일체 1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 점체는 요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를 점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점 지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ESC 누르고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를 예 전체 다시 선택 요걸로 예, 삭제하지 마시고 요걸로 해주십시오. 예, 전체 다시 선택 클릭하고 이제 도형 요소로 여기 클릭하고요. 여기 가장자리 그다음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점체인 여기가 다시 선택된 거예요. 이해됐죠? 삭제하지 마십시오. 확인 눌러주시고 자, 다시 업데이트 치고요. 또 티가 안 나죠? 자, 가공 경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플레이 해보시면 공간 여기로만 들어가요. 여기만 들어갔다면 문제 없는 거죠. 네, 여기가 들어가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확인 눌러주시고, 네,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한 공정이 이제 어디까지냐 하면은 센터 드릴하고 드릴까지 공정을 내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관통됐습니다. 예, 관통된 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안 봤군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정면 누르고 예, 이렇게 관통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제 보셨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정은 탭 드릴 공정이고 공구 번호는 4번 쓰겠습니다. 얘는 이송 추측 회전수를 200으로 줄 거고요. 200 기준에 여기 200이라고 하는 추측 회전수에다가 피치를 곱하면 이송 속도는 250으로 만들어지는 그 계산법은 알고 계신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송 속도 값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1.25 피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S 곱하기 피치 값이죠. 그러면 250이 나올 거예요. 이 속도로 주셔야 됩니다. 공구번호 4번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하면 되겠다, 그죠? 자, 탭 드릴도 어찌 보면 얘니까 앞전에 만든 요거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공구 바꿔주고 또 조건을 바꿔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얘는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복사하고 끝에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가서 공구 바꾸고 여차하겠습니다. 공구 들어가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요. 탭 드릴 들어오시면 되겠죠. 탭 드릴은 요 스크롤바 내려보시면요. 여기 탭이라고 있습니다. 홀 작업 안에. 클릭하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탭 드릴은 호칭 이름이 이게 M6이라는 소리인데 우린 8이죠. 이거 8로 바꿔주고 피치는 얼마입니까? 1.2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음 눌러주시고 공구 번호는 4번입니다. 탭 드릴 맞죠? 자, 됐고 날수 됐고 자, 이송 속도부터 준다 그랬습니다. 추측 회전수 200이고 200을 주시면 여기 이송 속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1.25라는 그 값을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자동 계산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F250 요거 제로 쓰시고 끝내기 누르시고요. 공구 만들어졌고요. 출석 파라메타는 팩이 아니라 요거 탭으로 바꿔주셔야겠죠. 탭으로 링크 파라메타 그대로 쓰시고 가공 깊이 날급 보죠. 왜 제가 복사 붙여넣기 했는지 아시겠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됐죠? 주시면 되고 날끝 보정은 이렇게 하면 날끝 길이
사실 이게 탭은 날 끝 길이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데이터 아까 2.04였나? 그 데이터 그냥 그대로 좀 더 주시면 탭을 또 조금 더 내려오겠습니다. 예, 드릴처럼 그냥 관통해 주시면 돼요. 절산일 플러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 치시면 재생성 누르면 됐고요. 얘 또한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입체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상단에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건 그래픽 때문에 문제고요. 네, 이상 없죠? 이건 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까지 공정이 끝났다, 그죠? 여기까지 한 공정이 이제 드릴 공정이에요. 센터 드릴, 드릴, 탭 드릴까지 공정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스 커터로 표면 날리고 윤곽, 그 다음 포켓, 뭐 따위까지. 자, 페이스 커터는 요 페이스 밀 5번 공구 쓸 거고 요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일단 평면 오고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여기 표면 가공 보이시죠? 표면 가공 들어가고. 체인을 잡아야 되는데 체인은 제일 바깥쪽 테두리 선 아무거나 한 개 클릭해 주시면 바깥쪽 테두리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선을 분명히 이거 하나 분명히 겹친 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취소 보조 선들 다 겹쳤죠. 그럼에도 선택 요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캐드에서 레이아웃의 레벨, 그러니까 레이어를 만들 때 레이어를 요거는 외형선 레이어고 얘들은 다른 레이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캠도 이 레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레벨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얘만 선택됩니다. 이해됐죠? 확인 눌러주고 공구 들어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해 페이스밀 80파이의 6날 페이스밀 다음 누르시고 다음에 요거는 80, 요거 80이고요. 요거 90으로 해주시면 원하는 거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8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좀 더 키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둔 거예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는 5번입니다. 날수는 6날이라 그랬고, 자, 이동 속도 F80, S800이죠. 요거. 자, 그래서 페이스 커터에서부터는 F80을 두 군데 다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F80, F80. 요거 설명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송속도, 페이스커터 혹은 엔드밀 기준에서의 이송속도는 옆날로도 가공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XY 쪽에 해당하는 절삭속도고, 요거는 Z쪽으로 이송할 때 이송속도, G01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Z 방향으로 가공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또 피드 값이니까. 요 두 가지는 따로따로 주셔야 돼요. 둘 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번호 5번이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할 거고 가로 방향 오버랩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더 공구를 더 뺀다는 소리인데 공구 지름에 10만큼 더 빼버리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공구 지름만큼은 더 멀리 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60으로 저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좀 많이 안 나가게 할 거고요. 스텝 간경우 이거 100% 쓴다고 해줄 거고요. 그냥 마지막 경로 역회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유 안 줄 겁니다. 다 정삭으로 한다 그랬죠? 표면 정삭 가공이니까. 그래서 깊이 가공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눌 필요 없고. 링크 파라미터 그대로 주시고, 절대값, 안전 높이 주시고, 다 절대값 주시고. 됐죠? 가공 깊이는 제로겠죠? 예, 표면까지가 1mm가 있다고 설명드렸으니까.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걸 입체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얘를 한번 플레이해서 한번 보시면 예, 됩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간대요. 일단 이렇게 가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걸 좀 중심에 세워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정면을 보셔야지 여기 이제 깊이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실 수 있어요. 자, 1mm를 가공한 거 맞죠? 표면이 Z0점이고 여기가 Z1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가공하고 가는 거예요. 이됐죠?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하는 가공이 표면을 정삭 가공하신 거예요. 확인 누르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시면 됐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 밀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가공 끝났고, 이제 윤곽, 포켓, 정삭 가공 각각 들어가시죠. 공구는 그냥 1번 공구 하나로 다 쓰겠습니다. 10파이의 두 날이고, 이송속도 F120, S1400 쓰겠습니다. 자, 상단 들어가고, 시작은 체인은 요 마디가 있죠? 왼쪽 요 마디 밑에 부분을 잡을 거예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제 윤곽 가공 할 거니까 윤곽 가공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 체인은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왼쪽 마디 밑에 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체인이 하나 걸렸죠. 네, 끝났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공구 들어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1번 공구 10파이 두 날입니다. 엔드밀. 요게 평엔드밀 있습니다. 네, 다음 누르시고 요거 10파이 쓸 거고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1번이고 날수는 제가 두 날 쓸 거고 아까 요 이송 속도는 여기 120이라고 그랬죠. 제가 120 요거 제로고 요거 1400 쓰겠습니다.
예,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페이스밀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끝내기 누르시고, 그다음 절삭 파라메타. 컴퓨터 방식이 아니라 저는 컨트롤 방식으로 보정 쓴다는 소리입니다. 컨트롤 방식 보정 쓴다는 소리는 이제 경보정을 쓴다는 소리예요. 즉, G41을 쓰고, 지금 우린 좌보정이니까, 하향 절삭이니까, 그 다음에 D값을 불러오는 타입으로. 그래서 이거 컨트롤로 바꿔줄 겁니다. 이해됐고. 자, 깊이 가공은 나눠야겠죠. 우리가 도면에 보면, 깊이가 여기에 8mm인데요.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설명 내용 중에 보면, 여기 몇 번입니까? 7번에 보시면 윤곽 황삭 가공, 황삭이 아니죠. 윤곽 정삭이죠. 최대 저립 깊이가 이론치로는 요렇다는 소리예요. 맞죠? 이론치로는 사실 5mm가 이제 맥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윤곽은 4mm씩 가공하게 하고, 포켓은 3mm씩 가공하게끔 해서 이제 등분할 가공해야 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 공구 10파이 두 날 가지고는 한 8파이를 이론상으로는 한 번에 못 들어간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할 거고, 최대 얼마로? 4mm씩 가공하라는 소리예요. 윤곽 쪽은.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공구를 유지시켜 주셔야지 공구가 안전 높이로 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리드인 리드아웃 그대로 되고. 측면은 아직 모를 거니까 두고요. 우선은 링크 파라메터까지만 들어오시죠. 안전 높이 켜고 절대값 다 바꿔주고. 자, 가공 깊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지금 소재 상단은 이제 날렸죠. 우리가 1mm 날렸으니까 이건 이제 제로죠. 이렇게 해주시고. 절상으로 들어오시고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제 공구 도는 걸 한번 보고 가시죠. 또 조금 줄여서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타고 이상 없네요. 타고 여기 가공이 미절삭 발생했고 이렇게 타고 여기는 이상이 없다 그죠? 이거 정삭 스타일. 이게 두 번 도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4mm Z4, Z-4, Z-8로 이제 두 번 가공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측면 가공을 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일단은 미삭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삭되는 부분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이 부분만 좀 처리해 주면 되겠다 그죠? 일단은 거의 눈에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이상이 없네요. 그럼 윤곽 부분은 여기만 더 추가할 건데 이 부분을 가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측면 가공을 해서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측면을 좀 더 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에 선을 임의로 하나 긋고 거기를 공구를 한번 더 진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상단에 가면 여기 보시면 두 점선 그리기 클릭을 하고요. 얼추 여기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공구를 한번 더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체인을 한번 더 걸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윤곽의 도형 1체인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체인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좌보정 방향 이쪽이니까 이쪽을 클릭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한 번 더 추가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고 업데이트를 쳐주시면 이렇게 되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번엔 속도 좀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두 번 가고 여기도 두 번 갈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이제 윤곽에 대한 정삭 가공 끝났고 다음으로는 포켓 가공 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포켓도 깊이가 우리가 도면상에서 깊이는 이게 6mm니까 얘도 3mm씩 나눠서 가공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쵸? 자, 그러면 얘도 자, 가공 경로 가셔서 포켓 가공 들어가고 포켓은 이 체인을 잡을 때 다 하향 절삭으로만 되기 때문에 방향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이거 우보정 돼버리죠. 공구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근데 좌보정 하향 절삭으로 다 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확인 누르시고 자, 공구 그대로 이제 우리 1번 공구 쓰시면 되고 절삭 파라미터 그러고 여기는 뭐 컨트롤 보정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로 주시고 황사 오버랩 일정 나서면 이 방식 쓸 거고 진입 동작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스트레이트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공구는 이게 뚫려 있는 이 구멍으로 공구 세트가 들어오게끔 이따 좀 바꿔줄 거예요. 그다음에 정상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 뺐고 그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그대로 절대값의 안전 높이 다 주시고 절대값 현재 상단 요건 제로죠. 자,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6이죠. 자, 근데 한 가지 빠뜨렸네요. 깊이 가공 이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간격은 3mm씩. 그 다음에 공구 유지하고 절삭료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일단 되는데 일단 한번 보고 가시죠.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이제 좌보정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죠? 여기 타는 것까지 좋은데 공구가 이제 이렇게 먼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맨 땅에.
그지 말고 최소한 요 공구센터 구멍 뚫린 쪽에 들어가야지 가공 저항을 좀 덜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형 일체인 여기 포켓의 도형 일체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빈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체인 추가를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 센터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점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센터점 찾아 들어가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고 점 체인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드래그 앤 드롭 여기다 드롭하면 순서가 바뀌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업데이트 쳐주시고요. 재생성. 자, 그리고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이 센터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한 번, 두 번. 두 번 가공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여기 포켓의 정삭 가공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가공이 됩니다. 6번 챔퍼밀로 할 거고, 6파의 두 날에 F100, S1800 쓰겠습니다. 그 값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C0.3을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못따기라고 하는 그 가공 경로 만드는 게 툴패스 빼는 게 따로 있지는 않고요. 윤곽에서 못따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가공 경로. 못따기는 여기 윤곽 쪽하고 포켓 쪽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윤곽 가공이 있습니다. 못따기라는 말이 없어요. 자, 윤곽 가공 안에 옵션으로 있어요. 윤곽 가공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거는 그러면 얘도 클릭해주고 얘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못따기 할 때는 좀 클릭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요 윤곽 쪽은 요 마디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좌보정 맞고 포켓 쪽도 아까 여기 클릭했지만 이제 여기 클릭해야 좌보정 맞죠. 클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 요 방향을 잘 만들어 주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들어가서 공구가 없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챔퍼밀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 챔퍼밀. 요거 쓰시고요. 다음 누르고. 외측 지름 요거 6이고요. 그 다음에 날끝 지름 요거 제로 맞춰 주시면 여기 제가 원하는 겁니다. 여기 6파이에 이제 이 챔퍼밀 요거 쓴다는 소리예요. 끝 지름 여기 이렇게 NC 드릴처럼 뾰족한 겁니다. 45도, 45도, 즉 90도짜리. 됐죠? 자,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6번이고 날은 2개고요. 그래서 아까 요거 100으로 한다 그랬죠? 요거 100, F100, F100, S1800 요거 쓴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소리였었어요. 자, 끝내기 누르시고 챔퍼밀 그대로 쓰면 되고 절삭 파라메타. 자, 여기서 컨트롤 방식 뭐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못따기가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제가 자, C0.3은 여기가 0.3이고 옵셋은 여기 2배 값을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0.3 주고 0.6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깊이 가공 할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리드 인, 리드 아웃도 이것도 100%쓸 필요가 없고 자, 공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구가 이렇게 J자처럼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직선으로 여기 내려와서 근방으로 내려와서 그냥 붙여서 바로 가공하면 되죠. 즉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법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선으로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법선으로 원어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100%까지는 쓸 필요 없고 좀 줄입니다. 50%로 50%로. 물론 여기만 고쳐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긴 합니다만 한번 둘 다 보여드린 거예요. 관통 안 하고 측면 필요 없고 탭 필요 없고 링크 파라메타 그대로 두고 안전 높이 그대로 두고 여기 값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주는 겁니다. 절삭 온돼 있을 거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요거 클릭하셔서요. 네, 플레이 눌러 보시면 공구가 요게 지금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보정 때문에. 못따기는 보정 굳이 줄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조건 들어가셔서 여기 보정을 컴퓨터로 바꿔주시죠. 네, 보정 확인 누르고 업데이트 치시면 돼요. 보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못따기 할 때는 굳이 보정은 필요 없죠. 일반 못따기니까요. 그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건 들어가셔서 보정만 다시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윤곽하고 포켓 할 때만 컨트롤 주시고 못따기는 그냥 컴퓨터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누르고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다시 플레이 해보시면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네, 됐죠? 그 다음에 포켓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나옵니다. 가공됐고 자, 그럼 공정사로는 공정이 다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전체 작업 선택을 이렇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여기 가공 경로 확인 눌러서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전체 공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나면 페이스 커터가 지나고 나서 보는 거라서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잘 켜놓고 우리가 이제 최초에 했을 때 속성에서 공작물 설정을 했는 이유가 여기 모의 가공 여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3D로. 그래서 요 모의 가공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모의 가공으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따로 뜨고요, 이렇게. 그죠? 됐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입체로 보면서 가면 어떨까요?
해놓고 속도 조금 줄여놓고 플레이해서 보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엔드 드릴, 드릴, 탭 냈고 이렇게 다 윤곽이고 포켓 했고 시모 따위까지. 요 까만색 테두리는 캐드선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찌글찌글해 보이는 건 컴퓨터 그래픽의 문제니까 이건 그냥 완만하게 다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못따기도 다 됐고 윤곽 쪽에도 못따기는 이상 없이 된 게 눈에 보이시죠? 못따기 됐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정면 보시면 이렇게도 보이겠죠. 여기 윤곽 쪽이고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다시 입체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포켓 쪽이고요. 단차가 높낮이가 다르죠? 이게 8이고 이건 6입니다. 도면에 그렇게 돼 있죠. 6이고 이게 8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터 작업을 끝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은 이제 어디까지 이제 마친 거냐면, 우리가 이제 CAD 파일 DWG 활용해서,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제 NC 작업을 통했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끝낸 거고요. 끝으로 이제 NC 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작업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일단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상단에 G1을 누르시면 이제 G코드가 뽑을 수 있습니다. MP펜이라고 하는 마스터캠의 기본 포스트를 이용할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 눌러놓고, 자, 요 데이터는 그냥 이대로 쓰지 말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번호하고 일치시킬 거니까 5에, 저 이렇게 쓸게요. 5에 1235라고 하겠습니다. 5에 1235.nc, 그죠? 5에 123, 프로그램 번호를 1235로 할게요. 자, 저장 누르고. 자, 그럼 마스터캠에서 제공, 이제 요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G코드를 뽑는 거겠죠?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마스터캠 에디터 창에서 이제 NC를 추출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퍼센트 뒤에 EOB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괄호 친 부분 요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5에 1235, 컨트롤 S. 프로그램 번호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저장을 시켰으니까. 공정별로 사용한 공구 목록이 여기 먼저 나오고요. 요거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일단 뭐 둬도 안 둬도 상관없고, G코드 좀 이제 확인하자면, 센터 드릴이었고, G81 아까 썼었고요. 드릴은 83 썼었고요. 맞죠? 83. 이게 다 따로죠? 왜냐면 Z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따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탭은 84 썼죠. 그 다음에 S200에 F250 됐고, 그 다음에 페이스 커터 날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평엔드밀이고, 여기가 G41의 좌보정 D값을 불러오는 타입으로 컨트롤 보정 방식 썼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또 이제 포켓도 하고, 끝냈을 거고요. 그죠? 포켓도 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NC 드릴, 즉, 챔퍼밀 가지고 여기 C5 따위 가는 것까지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고요.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하고 작업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작업은 이제 여기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번 작업은 이제 오토캐드 DWG 파일을 활용해서 마스터캠 2D 가공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한 이제 공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작업한 공정은 센터 드릴, 드릴 탭, 표면, 윤곽, 포켓, 못따기 형상에 대한 캠 가공 작업을 진행했고 여기서 활용한 예제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의 모신 센터 가공 작업 공유 도면 3번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맞죠? 네, 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